최근에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도와달라고 주변에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다. 세월호나 백남기, 지진, 원전 등 모든 현안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이 연말까지 역전을 시켜서 대선 조기 굳히기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싱크탱크, 500명 규모의 싱크탱크를 내일 출범시키는데, 여기에는 뭐 중도, 보수, 진보 이렇게 학자들이 이 50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0여 명을 참가시키고 이 10개, 10개 정도의 각 분야의 이 어떤 논의하기 위한 세부 모임을 따로 또 만들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류 학자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표는 SNS에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라면서 이 정권 교체를 갖다가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권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쓰고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기회가 기득권자에게 열려있는 요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 인간이죠. 이런 선조들의 생각이 간절하다, 이렇게도 글을 올렸으며, 백남기 이 선생 죽음 앞에 거듭 사죄와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죽음들을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사회의 이정표를 삼겠다, 이렇게 글도 올렸습니다. 링셀기 순직 조정사 빈소도 찾았고, 경북 김제에 가서 농촌이 무너지기 전에 쌀값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10월 4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2007년 정상회담 9주년 기념식에도 참가했고, 심지어 이 자신의 이 라이벌들인 당내 경선 후보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제야 사회단체 원로들, 야권의 중진들까지도 다양하게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 문제에서 성장론을 갖다가 좀 넣어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이렇게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배냐 성장이냐가 아니라 진보적 성장론을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소수만 잘 사는 그런 방식의 성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성장도 되는, 국민이 부자 되는 성장을 만들겠다, 이러는데, 문 전 대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국민이 부자가 되거나 대기업이 더 부자가 되거나 관계없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없는 시대에 이 새로운 어떤 경제라는 부분으로 공부를 좀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 전 대표요, 백남기 농민 사태나 이런 문제, 사드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는, 저는 문 전 대표가 이번에 또 대선이 따놓은 당상같이 보일지 몰라도 잘 안 될 겁니다. 문 전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반기문만 두들겨 잡으면 내가 대통령 된다. 자,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언론 칼럼에 나왔습니다. 자, 이 대통령 후보 13명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 다 물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냐 하니까 62%, 17대 때는 이명박 고건도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기문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38%,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41%라는 거예요. 자, 반기문 총장은 작년 연말 조사에는 49였는데 이제는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감이 32%, 대통령감이 아니다가 49%. 자, 2012년 10월에서는 대통령감이라는 말이 42%인데 이번에는 1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감이란 말이 23%, 아니다라는 게 56%. 2012년에는 안철수가 대통령감이란 말이 43%였답니다. 20% 떨어져 버렸죠.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대통령감인가가 10에서 20% 정도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못 죽어서 뭐 전라도 보기 싫어서, 경상도 보기 싫어서, 좌파 보기 싫어서, 우파 보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지지를 하는 거지 대통령감이라고 볼만한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살살 달래서 뒷돈이라도 주고 남북한의 물자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숨통을 터줘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온건하게 대화로 이끌어서 핵을 안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미 물 건너간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내자로 햇볕논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걸핏하면 전쟁 난다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DJ 비서관의 사람입니다. 이 새누리당의 부총리한 최경환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붕괴 탈북자 다 받아주겠다. 레짐 체인지를 갖다가 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비역 장성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라면서 박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한미연합군이 보복할 수 있도록 북을 계속 자극하는 거다라는 걸 공개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군의 날 다음 날 박 대통령 기념사를 거론하면서 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박 대통령이 북한에 탈북을 권유하는 말을 할 수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탈북을 권유할 만큼 중국이나 러시아에 책임지는 이야기를 한 바도 없고 탈북자를 수용하도록 거기에 이미 한 20만 명이 탈북해서 돌아다니는데 북한으로 압송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으로 압송시키지 말고 한국으로 다 보내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온 300만 밖에 안 되는 탈북자들을 제대로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키는데 뾰족한 진짜 노력이나 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면 다 받아준다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쟁을 갖다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다 DJ의 척건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DJ 대북 송금을 갖다가 핵심 역할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또 북한이 ICBM 등 미사일로 지금 주변 국가들을 다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전쟁을 갖다가 대통령이 앞서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옳지 않습니다. 과거의 군의주의 시대의 독재 정권들은 이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서 민주화를 탄압을 했는데 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니까 북한 자극하면 전쟁 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각오해야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전쟁을 두려워하고 아예 상정을 하지 않은 채 돈을 주고 평화를 사겠다라는 사고는 저는 결국 북한에 먹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든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야권에 퍼져 있으면서 결국은 DJ 척건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안철수에게 국민의당에게 호남 정서에 호남의 지지에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친노들도 또 이런 소리를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한 사람이 DJ 노무현 두 전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대선을 가서 당선이 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국민들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싱크탱크를 만든다면, 이 싱크탱크에는 안보 전문가들도 많이 있대요. 안보 신성장 추진단이라는 이런 조직도 있답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그렇다면 이런 걸 만들면 뭐합니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걸요. 자기 측근 몇 사람이 하는 걸. 싱크탱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오른쪽으로 가는 듯이 보이려고 포장하는 역할밖에 더 하는 겁니까? 총선 때 김종인 씨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포장했던 것처럼요. 본질적으로 사고 구조를 바꾸었는가 바꾸지 않았는가 국민들 앞에 이 지금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늦게 국감을 참가하는 바람에 해외에 한국 공간에 대한 국감도 하죠. 나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하지는 못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 뉴욕에서 열린 이 해외 국감에 야당들만 갔답니다. 여당은 미처 안 갔어요. 그래서 야당들이 유엔 그 한국 대사를, 오준인가 하는 한국 대사, 이분은 반기문 사무총장 측근으로 유명하죠. 불러서 유엔의 조항에 사무총장은 현직 재직 시에 각 나라의 주요한 비밀에 대해서도 상담했는데 퇴임 직후에 어떤 자리도 맡지 말라고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출마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 대사는 이거는 권고적인 성격이고 퇴임 직후라는 표현이니 결의안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냥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유엔 사무총장 지내고 대통령을 하거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심재근 더민주 의원이 권고적 사안이라서 결의안을 안 지킬 수도 있다 말이냐 하니까, 또 원혜영 의원은 반 총장은 왜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 희한한 거는요,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반 총장은 정치 참여와 무관하게 아시아 출신 최초 사무총장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동안의 활동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이 더민주 의원들과 매우 대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 이태규 안철수 핵심 측근이자 과거에는 MB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죠. 청와대 비서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종인 전 대표 등 야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제3지대, 여기에 반기문을 참여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최근에 안철수와 반기문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 총장 측에서는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공격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가서 국민들과 만나겠다. 귀국하면 전국을 돌면서 이 대학 강연도 하고 귀국 보고 대회를 하겠다, 이러는데, 뭐 이름 좀 고치세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크게 기대를 해서 귀국해서 또 보고 대회 합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유엔 사무총장 퇴임 기념 강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무슨 귀국 보고를 합니까? 뭐 좀 우습지 않아요? 뭐 월남전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반기문을 둘러싼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이 달라진 시각차,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는 지금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가니까 좀 솔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엔 사무총장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우아함, 폼 잡음, 그리고 돈은 각 나라가 뿜빠이 해서 내고 돈을 쓰기만 하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콜롬비아에 정부군과 반군 평화협정이 갔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도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리비아 뭐 시리아 사태가 저렇게 가도 한 번씩 가서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사무총장이 거기 가서
뭐 사건 해결했다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유엔이고 거기에 수석 행정관 격인 위치에 있었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그 조직이 대단한 조직처럼 인식이 되니까 그 부분으로 가지고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대선 가겠다 하면 여기는 한마디로 자갈밭이자 진흙밭입니다. 이 진흙탕에 굽을 생각을 하지 않고 파티나 하고 행사나 다니다가 한국 대선에 잘못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본인 주변을 먼저 점검을 했어요. 출마가 내가 할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이 혹이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낙마를 해버린다면 국민들이 믿을 사람 없다 해서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점도 잘 파악한 다음에 그냥 똥밭에 굴 생각이 있다 하면 그때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제가 부탁을 합니다.